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에 AI한테 질문을 몇 번이나 할까요? 2억 번이에요. 이게 전력으로 환산하면은 하루에 580메가와트시거든요. 1년이면 21만 1700메가와트시죠.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AI 시대의 진짜 승부처는 로봇도 아니고 칩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전력입니다. 실제로 2024년 11월에 버지니아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신규 전력 공급 신청을 냈는데요. 거부당했어요. 이유가 뭐였냐고요? 전력망이 감당을 못한대요. 미국이에요, 미국.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에서 전력이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로봇이 2,500만 원짜리가 되는 시대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폭발적으로 오를 섹터는 과연 뭘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지금 진짜 큰 돈이 미친 듯이 몰리는 곳은 휴머노이드 로봇 그 자체가 아니에요. 로봇보다 더 먼저, 더 크게, 그리고 더 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영역이 따로 있거든요. 왜냐고요?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한 대가 하루에 소비하는 전력이 5kW이에요. 일반 가정이 하루 쓰는 전기량이랑 똑같아요. 현대차 싱가포르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200대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죠? 200대면 하루 1000kW이에요. 그런데 공장이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자동차 공장만 수천 개, 반도체 공장, 전자제품 공장, 물류센터까지 다 합치면요. 수만 개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흐름을 단순하게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I가 폭발하면서 세 가지가 동시에 미친 듯이 필요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AI 칩이에요. 엔비디아 H100 GPU 한 장이 소비하는 전력이 700W인데요. 대형 AI 모델 하나 돌리려면 GPU가 최소 1만 장 필요해요. 두 번째 데이터 센터예요. 메타가 2024년에 AI 데이터 센터에만 55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구글은 70조 원, 마이크로소프트는 84조 원이죠. 이 세 회사만 합치면 200조 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전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업계 관계자들만 주목하고 있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2030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에 준한다는 겁니다. 일본 연간 전력 소비량이 1000테라와트시거든요. 그런데 2030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전망이 1050테라와트시라고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했어요. 한 나라가 쓰는 전기를 데이터 센터가 다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왜 지금 전력이 이렇게 중요해졌는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최근 원자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AI가 질문을 한번 할 때마다 거대한 신경망을 가동하게 돼요. 그게 전기를 먹는 거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2030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에 준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일본 전체예요. 한 나라가 쓰는 전기를 데이터 센터가 다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일본을 넘어서 아시아, 유럽, 미국, 글로벌적으로 전체 수요가 확대되면 그때는 전기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앞으로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 로봇, 2차 전지,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미국의 노후 전력 교체까지요. 하필 이렇게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가 거의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정도로 엄청난 대격변이 발생하고 있어요. 결국 2040년까지 그야말로 1200조 원 전력 인프라 대전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부분 변압기, 전선, 전력기기 이쪽 산업군에 있는 종목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도 국내 전력계기 9개사의 33조 규모 장기 투자 공시를 최근에 발표한 적이 있어요. 낡은 설비를 한꺼번에 갈아야 되는 시대고 이게 국가 프로젝트, 대규모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원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게 지금 일각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SMR을 4배 늘리겠다고 했어요. 한국은 신한울 사오기를 제기하고 SMR 최근에 여야 특별법을 추진했어요. 그 전까지는 서로 정치적인 대립을 했었는데 상황을 살펴보니까 SMR 원전 없으면 대한민국 큰일 나겠다 싶어서 특별법까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과 중동 모두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차세대 원전이 이제 글로벌 수요가 준비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한국형 SMR이 원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와 관련된 원전 투자를 대규모로 집행하려고 하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AI 전력 수요를 위해서 실제 300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선언했어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여러 SMR 업체와 협력 방안을 최근 적극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 검토하게 되면 당연히 그 리스트 안에 누가 올라갈까요? 바로 한국의 SMR 기업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공급망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국내 산업계에도 실수요가 결합되면서 실질적인 산업에서 가장 잘 쓰이고 있는 SMR 원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국전력이 바닥을 찍고 한국전력 주가 언제 올라옵니까 하다가 지금 8년 만에 최고가 근처에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K원전 인프라에 대규모로 돈을 집행하고 있어요. 스마트머니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그 설계, 기자재, 시공, 송전 모든 단계에서 수주 확대의 조짐이 보이면서 대규모 슈퍼사이클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SMR이 기존 원전과 뭐가 다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SMR이 기존 원전과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난리가 나고 없어서 못 쓰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기존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고가 났던 원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때는 해안가에서 발생했죠. 지진이 났어요. 쓰나미가 왔고요. 기존 대형 원전은 건설 평균 기간이 10년이 걸려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번 SMR 같은 경우는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지진 때문에 났잖아요. 진도 9.5의 지진과 항공기 충돌을 견딜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부지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현장에서 조립이 가능해요. 레고처럼 찍어내는 거죠. 저탄소, 고안전, 게다가 수년 내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외부 전원이 상실돼도 자연 냉각이 가능하고 연료 자체가 고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사고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기술인 거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얘기해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산업 사이클이 시작되면 5년이 가요. 5년, 적게는 3년에서 5년 갑니다. 여러분, 바이오만 하더라도 2017년도부터 2020년도 코로나 바이오 때 이때 바이오 사이클이 왔었죠. 마찬가지로 2018년도부터 2023년도 2차 전지 기억해 보세요. 2023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작점은 2018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지금 앞으로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시작된다는 거고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원전 슈퍼사이클에 올 수 있는 구조적인 게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전 관련주가 지금 15개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처럼 이제 이와 관련된 엮인 테마, 군집 테마로 크게 발생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텐베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K조선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삼성중공업이 저점 대비 400%, 500%가 올랐잖아요. 조선 슈퍼사이클이 왜 이렇게 급등하게 됐습니까? 결국 미중 패권 전쟁 때문이죠. 조선을 만들 때 지금 중국이 대부분의 조선을 생산하고 있는데 뭐 중국에다 맡기면 나중에 전쟁 나면 문제가 되니까 K조선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AI 원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중국도 여기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 세계 최초 SMR 상업운전을 중국에서 했어요. 이게 충격인 거죠. 원래 미국이 주도하던 원전 산업인데 지금 1980년 이후에 쇠퇴를 했어요.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원전은 왜 씁니까 하면서 고질라 같은 영화도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 석유, 화학 있으니까 석탄, 천연가스 그거 씁시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어마어마한 전기를 원전 없이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지금 미국도 급해진 거죠.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인도의 주도권을 지금 상실한 상태고 2050년 SMR 보유량은 미국의 3배예요. 로봇은 어떤가요? 지금 4배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요? 결국 행정명령을 또 내렸다는 거죠. 최근에 로봇도 내렸지만 바로 원전 산업에서도 행정명령 나왔어요. 첨단 원자로 신속 배치, 규제 개혁, 심사 간소화, 시험 환경 절차 단축, 차세대 해결료 공급망 구축입니다. 미국은 4년마다 선거를 하죠. 가장 강한 정부는 언제 발생합니까? 2년 차에 발생해요. 중간선거 전까지 트럼프 정권이 가장 센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정책주에 포함된 게 원전이라는 거고 기존의 석유,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지로는 이제 한계점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력 생산에 SMR을 쓸 수밖에 없는, 쓰기 싫어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돈 냄새 누가 제일 먼저 봤죠? 빌 게이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10년 전부터 돈이 되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투자를 미리 해놓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20년 독점 계약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좋은 종목, 대박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거 단순한 전망이 아니에요. 실제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베팅하고 있는 산업이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정보를 제때 캐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뉴스로 나올 때는 이미 주가가 움직인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크게 띄워드린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실시간 정보방 입장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발표 일정 같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급등주 검색기예요. 어떤 종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거래량, 외국인 매매, 기관 동향 같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해드려요. 세 번째, 대장주 종목 받기입니다. 앞으로 대장주가 뭔지,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드려요. 시장에서는 대장주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네 번째, 테마주 정보예요. 지금 어떤 테마가 뜨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테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업계 동향과 글로벌 트렌드를 바탕으로 분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실시간 단타 종목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당일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 정보를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무료 특별 이벤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실 수 있어요. 화면에서 참여 전화번호 확인하고 실시간 정보방 입장 원합니다. 급등주 검색기 받고 싶습니다. 대장주 정보 주세요. 실시간 단타 종목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무료 정보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를 빨리 아는 것과 늦게 아는 것, 그 차이는 여러분도 경험으로 잘 아시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는 더욱 그래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계약 소식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호재들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과 뉴스 보고 뒤늦게 아는 것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초면 신청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필요한 정보 받아가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정보의 속도가 수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시대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정보들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K원전이 어떻게 생존할 거고 우리 국민연금이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는가를 살펴볼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해요. 로봇도 마찬가지로 원제품에서 우리가 승부를 보려면 이미 미국은 웨스팅하우스, 프랑스는 아레바, 중국은 중국 국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로사톰을 하고 있어요. 이미 국가급 패키지 플레이어들이 판을 짜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봤자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자금력으로나 밀려요.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외교, 금융, 그리고 군사 외교 패키지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기술은 최상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지금 국가 대 국가로 봤을 때는 당연히 부족한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 SMR과 TSMC, AI 센터와 SMR, 전력 인프라 패키지 수출이에요. 미국 설계와 한국 EPC, 현지 자본의 3자 구조, 이런 구조로 현재 재편이 되고 있고 이게 실제 체코 원전 수주 잭팟 이런 가능성들이 최근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런 전략을 펼쳤기 때문이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펼친 전략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2026년도에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업을 봐야 할까요? 4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국가 대기업의 전략적 지원을 받는가? 민간 단독으로 성장이 불가능한 원전 SMR이에요. 자연스럽게 정부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이게 생존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원전의 핵심 부품, 시스템을 담당하는가? 이 기술이 빠지면 원전과 SMR이 돌아가지 않게끔 되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글로벌 빅테크 수주까지도 가져올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글로벌 메이저 미국, 유럽과 협업 구조가 있는가? 결국 국내 시장에선 한계가 있어요. 장기 성장의 레버리지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글로벌 메이저 협업 구조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지분 투자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수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실적이 실제로 성장하거나 구조적인 성장 경로가 명확한가? 여러분, 기존 산업과 다르게 원전은 건설과 운영, 정비, 업그레이드, 수명 연장까지 최대 60년짜리 산업이에요. 이게 한번 진행되면 60년,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 담당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그걸 갖고 오게 되는 순간은 모든 걸 갖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책뿐만 아니라 숫자로 증명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중요한 건 뭐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거라는 거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보셔야 될 국민연금이 노리고 있고 지분을 늘리고 있는 첫 번째 종목, 바로 DLEN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왜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낮은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적극 투자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경영권 강화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한진칼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 종목이 대한항공의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 어쩌면 지주회사가 됐는데요. 결국 그 최대 주주의 낮은 지배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관련된 시세가 엄청나게 폭등적으로 올라갔던 역사적인 게 있었어요. 현재 보유 지분을 보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국민연금이 9%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고 있고 최대 주주 지분력이 낮아서 앞으로 대기업에 앞으로 SMR 관련 데이터 센터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분 투자 국내 대기업 삼성, 현대, SK 관련된 그런 지분인 수도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왜 SMR과 특히 연루가 되어 있냐? 바로 엑스에너지라는 여기에다가 2천만 달러를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업에 아마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존이 전략적 투자로 들어갔어요. 아마존이 요새 뭐 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를 메타, 구글 거의 3대 큰손이에요. 여기가 엑스에너지와 왜 전략적 투자를 할까요? 엑스에너지가 SMR 개발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최대 고객으로 먼저 지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마존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빅테크의 수주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DLNC가 투자를 했다는 거고요. DLNC는 뭐 하는 회사냐? 바로 SMR 플랜트와 설계와 시공을 하는 회사예요. 대규모 플랜트 그리고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한 회사가 통합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부부만 맡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라카 원전, 국내 원전, 주요 시공, 대형 플랜트 정밀 시공을 다 해봤기 때문에 기술력과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고처럼 앞으로 이와 관련된 찍어내는 플랜트 디자인을 엑스에너지와 공동 작업하기 때문에 SMR에서 미국 수주, 북미 수주가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LC가 최대 주주가 힘이 약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앞으로 보수적 주주 환원 정책, 지금 순이익의 10%를 배당하고 있고 15%를 자사주 매입하고 있는데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을 유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특징주 DLNC, 행동주의 펀드, 밸류업, 주가 상한가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국민연금이 지금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리면서 또 이와 관련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현금 자산이 거의 1조를 갖고 있어요. 1조 규모 자산, 현금 자산 1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최대 주주 지분이 낮은 상태고 기술력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눈독 들이는 행동주의 펀드뿐만 아니라 대기업 지분 투자 가능성까지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종목,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한정기술입니다. 이 종목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2015년도에 지분을 5%에서 2배를 늘렸어요. 엄청난 거죠. 원자력 발전소 여러분 그냥 땅 파고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발전소가 이게 사고가 나면 크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전한지를 체크하는데 수천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를 수학 계산을 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보고서 수천 장으로 증명하는 회사. 그게 어디라고요? 한정기술인 거예요. 원전은 절대 사고가 안 납니다라고 정부와 규제기관을 설득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증할 수 있으려면 엄청난 계산과 설계, 인허가가 통과되지 않으면 공사는 시작조차 안 되기 때문에 한정기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건데 그 증명할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SMR이 표준화 설계, 모델 반복 생산, 규제 단순화가 되는 거예요. 기존까지는 원전 일회성, 나라에 맞춰서 했다면 이제는 표준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이폰, 갤럭시 표준처럼 찍어내는 그런 기술이 돼버리면 나중에 SMR 기술 확대에 따라서 엄청난 수요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정기술의 강점은 뭐냐? 원전 설계 및 인허가 전문 기업이에요. 국내 원전 설계에 거의 독점적 위치를 갖고 있어요. 신한울 3호기, 4호기 재개, 체코 원전 수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기에 한정기술이 다 들어가요. SMR 표준화가 진행되면 한번 설계한 걸로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마진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기존에는 나라마다, 프로젝트마다 다 새로 설계해야 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죠. SMR은 표준 설계 한번 해놓으면 반복 생산이 가능해요. 똑같은 설계로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한정기술의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2배로 늘린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SMR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고 한정기술이 그 핵심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예요. 5년, 10년 보고 투자하는 거죠. 지금 지분을 늘렸다는 건 앞으로 5년 이상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리스크도 있어요. SMR 상용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규제 문제나 기술적 난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경쟁사들도 있어요. 미국, 프랑스 기업들도 SMR 설계 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내 원전 설계 독점, 국민연금 지분 확대, SMR 표준화 수혜, 신한울 체코 프로젝트 참여 이런 요소들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자, 오늘 SMR과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그리고 관련 투자 포인트들을 상세하게 살펴봤어요. 감사합니다.